자, 이어서 의사표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급소지문 네 번째 되겠습니다. 급소지문 네 번째 의사표시의 첫째는 비전의 표시, 두 번째 동정호의 표시, 세 번째 차고, 네 번째 사기강막, 마지막 도달주의죠. 5가지 중 2개 정도 매년 출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진이 아닌 의사표시. 표의자가 표시를 했는데 진의가 결여된 거죠. 진심이 없는 거예요. 진심이 결여된 의사표시를 비진의 표시라고 한다. 그럼 이 효력은 어떻게 다루냐? 상대방이 진이 아닌 거를 몰랐다. 선의 무과실이면, 선의 그리고 무과실이면 이 의사표시는 유효. 반대로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알아버렸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진이 없다는 거를, 얘가 진이 없이 한 거를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무효. 2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야 유효. 거꾸로야. 선의가 아니라 알았어. 진심 없는 거를 상대방이 알았어. 또는 알 수 있었어. 그러면 무효죠. 오케이. 자, 그러면 법조문이 어떻게 규정하는지 먼저 볼까요? 표의자의 진이 아님을 뭐하고요? 알고 한 겁니다. 이 비진의 표시는 본인이 진의하고요. 진의하고 표시가 뭐한 거? 다른 거를요. 다른 거를 어떻게 해요? 알고 하는 거죠. 알고. 진의와 표현이 불일치하는 거를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고, 모르고 하면, 진의하고 표시가 불일치한 걸 모르고 하면 차고다. 오케이. 그 점에서 다르죠. 기본 구조가 다른데 알고 하면 표시하고 진의가 다름을 알고 한 거고, 차고는 어떻게 해요? 모르고 하는 거죠. 차고는 의사하고 표시가 불일치하는 거를 뭐하고요? 모르고 있어. 나 착각이라 몰랐어. 모르고 하면은 차고고요. 알고 하면 비진의 표시다. 오케이. 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린 조카한테 5,000원을 주려고 했는데 실수로 얼마를요? 5만 원짜리를 줬네. 내 의사는요. 내가 주려는 의사는 5,000원인데 표시는 뭐라고요? 이거 가져 했는데 5만 원짜리 줬어.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의사하고 표현이 다르죠. 그걸 어떻게 해요? 모르고 줬어. 모르고 주면 착각으로 준 거죠. 이게 차고. 알고 주면 어떻게 하냐? 알고 주면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되는 거지. 자, 그거 진이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효력 있다. 효력 있다니까 뭐죠? 유효다. 효력 있다. 유효가 원칙이다. 별표 유효가. 언제요? 선의 무과실이면. 상대방이 선의 무과실이면 이 말이 위에 생략되어 있다 이거죠. 유효라는 말은 상대방이 어떤 요건 선의 무과실이다. 선의 무과실이라는 게 생략돼서 이게 유효로 되는 거지. 반대로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뭐 했을 때요?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다. 여기 별표. 그래, 이게 시험에 매우 여러 번 나왔죠. 뭐라고요? 이걸 취소라고.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취소다. 그러면 꽝이다 이거. 취소가 아니라 뭐예요? 무효다. 무효. 2줄이다. 2줄. 기억이냐 니은이냐. 시험은 둘 중에 하나. 그리고 두 번째 항 107조 2항 비진의 표시의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한다. 누구한테? 선의 3자에게 무효 대항할 수 없다. 여기 보시면 진의 없이 표시한 걸 상대방이 뭐 했다? 알았다 그러면 무효죠. 알았어 그럼 무효죠. 그때 이거 무효를 누구한테요? 선의 3자. 병이 선이면, 이 무효라도 얘가 알아가지고 무효죠. 그러면 병이 뭐라면? 선이면 갑이 무효로 뺏어올 수 없다. 이게 보석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갑이 보석을 을한테 뭐라고요? 여자한테 진이 없이 보석을 준다고 표시했다. 보석을 주겠다는 진의는 없는데 줄게라고 표시했죠. 그거 상대방이 몰랐어. 선이 무과실이죠. 그럼 을거가 된다. 보석은. 근데 상대방이 진이 없는 걸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효죠. 무효라도 이걸 누구한테 보석을 제3자에게 팔았다. 그러면 병이 선이면 이 보석은 병이 갖는다. 을이 알아서 무효라도 병이 선이면 소유권 얘가 차지한다. 오케이. 자, 여기서 말하는 진이란 뭐를 뜻할까요? 여기부터 만나러 가시죠. 이제
비진입 표시에서 진이란 무엇을 지칭하는지. 진이란 표의자가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한다.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생각, 이걸 진이라고 하는 거지.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진이가 아니다. 여기 별표. 진정으로 원하는 바는 진이가 아니다. 여기 별표 함정으로 아주 많이 나왔어요. 진이란 표의자가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의미한다. 탈락. 그게 아니다. 이건 꿈꾸는 거죠. 진정으로 원하는 건 뭐야? 꿈꾸는 거죠. 꿈꾸는 거는 진이가 아니야. 이거는 표의자의 생각,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 이게 진이다. 그래서 두 번째가 우리 시험에 매년 나오는데, 이걸 왜 내느냐? 이 진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세 개다. 강박에 의해서 증여를 하기로 결심해서 증여 표시를 했어요. 자발적으로 아니죠. 강박이죠. 강박으로 증여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당시 상황에서 뭐라고요? 증여하는 게 뭐라고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정한 표시를 하려고 생각했죠. 뭐 하기로? 증여하기로 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게 뭐가? 증여가. 그러면 이거는 진이 없는 의사표시, 진이 없는 표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즉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왜? 증여하려는 의사죠.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그 당시에 뭐라고요? 최선이라고 한 거죠. 최선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면 증여 의사가 결여됐어요. 의사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의사 가지고 한 거지. 증여 의사를 뭐하고? 가지고 증여를 한 거니까 이거는 비진입 표시로 엮을 수 없다. 오케이. 마찬가지로 명의 대여를 했다. 사실상 장애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이 친구를 위해서 명의를 대여해 준 자가 뭐를 가졌다? 채무부담 의사를 뭐 했다? 가졌다. 의사가 결여된 거예요? 의사를 가진 거예요? 채무부담 의사, 갚을 의사죠. 갚을 의사를 가지고 서명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이렇게 된 거죠. 얘가 한도 초과돼서 금융권에서 대출이 안 되니까 누구한테? 이 애한테 부탁을 한 거죠. 야, 명의 좀 빌려줘. 그래서 A가 어떻게 한 거죠? 명의를 누구한테요? B한테 빌려준 거죠. 얘가 명의 대여자가 된 거지. 얘가 대출 10억 받을 때, 그래서 A가 자기 명의로 대출 서류에다가 서명을 했다. 그럼 서명을 했다는 거는 대출금에 대한 갚을 의사가 없는 거예요? 의사를 가진 거예요? 채무부담 의사를 가지고 서명을 한 거죠. 그러면 이 서명한 거는 비진입 표시 아니다. 기출문제 비진입 표시 아니다. 22의 정답지문 비진입 표시라고요? 아니라고. 왜? 채무부담 의사를 가졌으니까 서명을 한 거지. 세 번째는요. 근로자가 뭐 한 거? 중간퇴직했다. 그럼 사직할 의사를 가진 거 안 가진 거예요? 심사숙고한 거죠. 회사를 때려치고 나왔다. 그래 퇴직을 했다는 거는 퇴직할 의사를 뭐 하고요? 가지고 사표를 낸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직 의사가 결여된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진입 표시 아니다. 그 세 가지죠. 세 가지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세 가지가 뭐죠? 강박, 명의 대여, 중간퇴직. 강명중이라고 있어. 강명중. 광명중학교 말고 강명중. 강명중은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세 개 꼭 기억합니다. 강명중이라고요. 강명중. 강박, 명의 대여, 중간퇴직은 뭐가 아니다? 비진입 표시요. 비진입 표시가 아니다. 암기장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왜 아닌데? 왜 비진입 표시라고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증여 의사가 있었고요. 의사 다 가지고 한 거. 의사를 안 가지고요. 의사 가지고 한 거거든. 의사를 가지고 표시한 거라서 비진입 표시로 엮을 수 없다. 세 개다. 이렇게 세 개를 쫙 묶어서 쫙 연결합니다. 비진입 표시 아닌 거 세 개. 비진입 표시는 그럼 언제 돼요? 의사 없이요. 진의 없이 표시한 게 비진입 표시다. 진의를 가지고 하면, 진의를 뭐 하고요? 가지고 서명했고, 진의를 가지고 퇴직을 했죠. 진의를 가지고 증여한 거지. 그러면 이거는 비진입 표시를 엮을 수 없다. 세 개. 반드시 이해하실 것.
진이가 뭐예요? 라면 이거다. 진정 원하는 게 아니라. 진정 원하는 건 꿈꾸는 거죠.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증여를 하려는 생각, 명의를 빌려주려는 생각, 퇴직하려는 생각, 이게 진이다. 얘가 꿈꾸는 게 아니다. 꿈꾸는 거. 진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다. 정리 확실하게 하고 가실 것. 이 셋 중에 하나만 나와요. 강명 중에 셋 중에 하나. 강명중은 비진이 표시 아니라는 거. 이어서 비진이 표시의 효과죠. 효과. 이건 둘 중에 하나죠. 원칙, 상대방이 진이 아님을 모르고 몰랐다. 모르고 무과실이다. 그러면 유효다. 유효. 보석 준다고 그랬는데 진이 없이 줬죠. 그거 상대방이 모르면 유효. 그럼 보석 누구 거에 을 거죠. 을이 가져갑니다. 근데 상대방이 진이 없는 걸 뭐 했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무효죠. 그럼 을이 가진 보석을 갑이 어떻게 무효니까 뺏어올 수 있다. 보석 가져오세요. 돌려주세요. 왜요? 내가 진이 없이 한 거 알았잖아. 당신 알았잖아.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됩니다. 진이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고, 무효 주장자, 무효를 주장하는 표의자가 입증 책임이 있다. 그죠? 무효는 누가 입증해요? 표의자가. 갑이요. 갑이 을려가 진이 없는 걸 알았다. 알았다는 거를 갑이 입증해야 무효로 뺏어올 수 있다. 보석을. 시험 문제 뭐라고요? 상대방이요. 상대방이 선의무과실을 입증한다? 아니다. 그거 입증하는 거 상대방이 하는 거 아니라고.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무효 주장하는 갑이, 남자가. 갑이 입증해야 된다. 너 무효인 거, 내가 진이 없는 거 알았지? 알았으니까 보석 가지고 와. 사례 문제 가시죠. 사례 문제 삼각형 가볼까요? 갑이 진이 없이 을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뭐 없이? 진이 없이의 밑줄장. 그럼 이게 진이 없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건물을 줬고요. 이거 건물을 보석이라고 해도 돼요. 건물이나 보석을 줬죠. 을이 진이 없음을 어떻게 했어요? 포인트죠. 알 수 있었던 경우. 알 수 있었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무효지. 갑이 표의자, 을이 상대방. 상대방이 진이 없음을 어떻게 했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뭘로 될까요? 이거? 무효지, 무효. 근데 이 물건이 누구한테? 병에게 넘어갔죠. 이때 병은 이 사정을 뭐하고 있어? 잘 아는 병이네. 병은 알고 있네. 악이죠, 악이. 그럼 병은 소유권 먹어요, 못 먹어요? 이거 차지해, 못 차지해? 이거죠. 을은 차지해, 못 차지해? 을은 진이 없음을, 진이 결여된 거를 을이 어떻게 했어요? 알았죠.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뭐가 돼? 이거는 무효지요. 갑을 간에는 무효. 갑이 입증하면 돼요. 이거 진이 없는 거 알았으니까 갑이 입증한다. 무효. 근데 이걸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았죠. 그때 병이 뭐라면? 악이면. 악이면 소유권 차지해, 못 차지해? 못 차지하죠. 병은 언제만? 선일 때만. 이게 무효라도 병이 선이면 못 뺏어오죠. 근데 병이 뭐라면? 악이면 병은 소유권을 차지해, 못 차지해? 취득 못한다. 병은 언제만? 선일 때만. 선이면 취득한다.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병은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 있어도 소유권 먹는다. 유효다. 이거 유효다. 근데 병이 뭐라면? 악이면 취득 못하죠. 오케이. 여기도 헷갈리면 절대 안 되는 거는 이 지점. 어느 경우? 을이, 표의자의 상대방 을이 어떻게 했다면? 선이 무과실이면.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돼요.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을이 이 물건을 유효하게 차지하죠. 유효로. 그죠? 근데 을이 선의가 아니라 알았거나 진이 없는 걸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무효로 되죠. 이게 무효로 됐을 때 제3자는 언제요? 선이면 되죠. 그때 을의 위치는 선이 무과실이어야 먹는 거고, 병은 언제요? 병은 선이면 돼요. 병은 선이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얘가 먹어요. 그래서 절대 혼란에 빠지면 안 되는 거는 을의 위치죠. 을의 위치하고 병의 위치가 이게 다르죠. 을은 선이 무과실이어야 유효하게 먹어요. 얘가. 제3자는 이게 무효일 때, 이게 무효일 때는 언제요? 선이면 과실이 있어도 유효로 먹는다. 구별되셨죠? 오케이.
여기 사례 문제로, 이 부분이 사례 문제로 나오면 여기까지 들어온다는 거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자, 그래서 비즈니피의 효과론에서는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다. 요거 취소가 아니라 무효라는 것까지 기억하시죠? 이어서 적용 여부죠. 이 비즈니 표시는 공법행위요. 공법행위. 공무원이요. 공무원이 사표 제출한 거, 이거 제출한 거는 적용되지 않아요. 공무원이 사표 냈다. 뭐 없이요? 의사도 없이요. 의사 없이 사표 냈죠. 이거는 의사 표시가 준용되지 않아서 사직서 내면 수리한 채로 그대로 유효로 끝이에요. 상대방이 알았냐 몰랐냐 따지잖아. 왜요? 이건 공법행위잖아요. 공법행위는 적용이 전혀 되지 않는다. 그럼 어디에 적용돼요? 단독행위에도 적용되고 대리권 남용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여러 번 나왔다는 거. 그래서 의사표시 규정은 공법행위에는 쓰이지 않는다. 단독행위에도 쓰이고 대리권 남용에도 쓰인다는 거 데려가시면 끝입니다. 그래서요, 비즈니 표시는 정리하면 세 토막으로. 첫째, 비즈니 표시에서 진이란 뭐를 말하느냐, 이거 잡으셔야 돼요. 특정한 표시를 하려는 생각이다. 꿈꾸는 거, 내가 마음속에서 정말 원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는요, 비즈니 표시요. 비즈니 표시가 아닌 거. 비즈니 표시 아닌 거 강, 명, 중. 세 개 가져가셔야죠. 세 개. 강은 뭐죠? 강박의 연칭이요. 명은 명의대요. 중은 중간태직. 세 번째는요, 효과죠. 비즈니 표시는 원칙 유효, 예외적으로 무효. 언제 무효?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적용이 안 되는 거는 공법행위. 끝. 그리고 비즈니 표시는 세 줄. 이어서 통정허위 표시 만나시죠. 통정허위 표시는 가장매매라고도 한다. 둘이 짜고 가짜 계약서 써놓은 거를 통정허위 표시요. 비즈니 표시하고 다른 건 뭔가요? 비즈니 표시는 어떻게 한 거예요? 혼자 한 거야, 혼자. 통정이 없어, 얘는. 통정한 게 아니라 혼자 한 거예요. 통정이 없죠. 허위 표시는 뭐 한 거예요? 통정한 거지. 둘이 짜고 통정한 거야. 통정한 거지. 그럼 비즈니 표시하고 착오는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착오는? 야, 얘하고 얘를 구별하는 거는 통정이 있으면 허위 표시야. 통정이 없으면 비즈니 표시야. 이거 혼자 뻥친 거야, 혼자 뻥. 얘는 둘이 뻥친 거야. 둘이 짜고 뻥. 둘이 뻥, 얘는 혼자 뻥. 착오는 어떻게 한 거야?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모르고 있어. 난 모르고 했어. 모르고 하면 차고, 알고 하면 비즈니. 오케이, 정리 끝. 자, 그러면 통정 허위 표시 만나시죠. 허위 표시에서 쟁점은 딱 셋만 집중 공략합니다. 나머지는 다 내려놓으세요. 오지탐험이니까. 첫째, 통정 허위 표시의 이론을 집대성한 게 바로 사례 문제다. 허위 표시의 사례 문제. 갑과 을이 통정 허위 표시를 해서 이 지불이요. 갑의 부동산을 을에게 등기를 옮겨놓죠. 이렇게. 왜? 채권자가. 이 채권자가 압류를 못하게 집을 친구 앞으로 옮겨놓죠. 이게 가장매매다. 이 가장매매는 둘이 짜고 한 거니까 무효다. 이거 무효. 가장행위는 가장행위라고 한다. 가장행위는 무효로 됩니다. 무효로. 왜? 허위로 한 거니까. 둘이 짜고 한 거니까 무효죠. 그때 이 등기 외형이죠. 이걸 믿고 병에게 거래가 됩니다. 이거 매매를 하든지 저당을 잡든지. 그럼 얘가 바로 제3자다. 제3자는 선의로 추정이 되죠. 그죠? 모른 걸로. 이게 가장매매가 있다는 걸 아는 걸로요. 모른 걸로 선의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병이 차지한다. 그럼 이거 뺏어오려면, 갑이 이걸 뺏어오려면 얘가 선의가 아니라 뭐라는 거? 악이라는 걸 갑이 뒤집어서 입증하면 되는 거죠. 그럼 뺏어올 수 있다. 자, 기본 사례 문제 패턴이죠. 이게 첫 번째 주제. 두 번째는 은닉행위죠. 은닉행위하고 어떻게 다르냐. 가장매매는 이게 무효인 거야. 그래, 등기도 뭐야? 무효야. 이거 무효. 왜? 가짜잖아. 가짜 계약에서 등기 친 거니까 이거 무효지요. 그래서 갑은 친구에게 등기 옮겨놓은 거 이거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어요? 뺏어올 수 있다. 진정명의 회복으로. 야, 이거 등기 가짜잖아, 임마노. 이 매매도 가짜, 계약서 가짜, 등기도 가짜. 그러니까 갑이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올 수 있죠. 부당이득으로 무효니까
무효니까 부당이득으로 이거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은닉행위는 다르다. 증여인데, 실제 증여인데, 증여를 뭐로 꾸며놓은 거죠? 매매로 가짜로 계약한 거죠. 가짜로 매매 계약서를 써놓은 거죠. 그래서 등기를 을에게 칩니다. 등기를. 이를 은닉행위, 증여가 뒤에 숨어 있는 거죠. 겉으로는 매매, 실제는 증여. 그럼 이 등기는 증여로 가져간 건데 계약서만 가짜로 꾸며놓은 거죠. 그래 이 등기는 유효다. 갑은 못 찾아와. 이거 못 찾아와. 여기는 갑이 찾아와. 얘가 소유자니까 찾아올 수 있죠. 여기는 못 찾아온다. 이거 유효니까 못 찾아오죠. 그래도 을이 이걸 누구한테 병에게 팔면, 을이 집을 친구인 병에게 매각을 하면, 병은 누구로부터? 유효한 권한 있는 사람, 소유권자로부터 가져온 거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얘가 소유권을 차지한다. 유효하게. 여기는 선일 때만 여기는 선악불문이다. 이게 가장매매와 은닉행위의 결정적 차이다. 가장매매는 병이 언제만 선일 때만 먹어. 근데 은닉행위는 병이 선이든 악이든 얘가 다 차지한다. 그럼 갑은 을에게서도 못 찾아오고 병에게서도 못 찾아온다. 왜? 증여로 줬잖아. 증여로 줬고 이거는 을이 을 거를 파는 거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먹는다. 병은 선일 때만 먹고 악일 때는 못 먹어. 여기서는 악일 때는. 얘가 악이면 얘가 소유권 뺏어올 수 있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선악불문하고 유효다. 이게 유효다. 완전 법리가 달라지죠. 그래서 가장매매 사례와 은닉행위 사례가 완전 별개라는 거. 이 부분을 그래서 번갈아 내고 있어. 번갈아. 요거 내면 다음에는 여기 내면 여긴 다음에 이렇게. 다음 세 번째는 허위표시의 제3자죠. 허위표시의 제3자는 누구냐? 제3자 해당되느냐 해당 안 되느냐. 이 세 가지가 허위표시의 쟁점이다. 그래. 쟁점 셋. 자, 그러면 요건. 허위표시에 대한 쌍방간에 뭐가 있을 것?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된다. 합의를 뭐라고 그래요? 통정했다. 둘이 짜고 허위로 통정했다. 야, 우리 가짜 계약. 가장매매하기로 짜죠. 통정했죠. 통정이 뭐야? 정을 통했다는 거지. 그래서 일방의 뭐만으로? 인식이죠. 일방의 인식으로는 통정이 된 게 아니다. 이거 팔리니까 꼭 기억해요. 일방에 뭐가 있었다? 인식만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로 엮을 수 없다. 오케이. 두 번째.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회피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뭐를 받고요? 양해하에. 이 양해를 받았다는 말은 뭐 했다? 합의를 했다는 거죠. 합의하에 명의자에게, 이 명의자에게 A가 명의자다. 이 사람한테 뭐 하기로? 책임을 지우지 아니하고 제3자를 형식상 주채무자로 이렇게 내세우고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대출 약정은 허위 표시로 무효다. 은행을 방문한 거죠. 뭐 하려고요? 대출 받으려고. 그랬더니 은행 측에서 이 사람한테 뭐라고요? 대출 한도 초과를 안 나오는데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럼 내가 이 친구죠. 친구 명의로. 이 친구를 명의자로 해서 대출을 빼낼게요. 10억을. 그거를 은행이 어떻게 했어요? 알고 있었다. 알고 있었으면 이거는 허위 표시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다는 건 뭐야? 일방의 인식만 있죠. 인식만으로는 통정 허위 표시로 엮을 수 없다. 그럼 은행에 뭐가 있을 때? 양해죠. 이 사람이 10억을 대출을 빼내는 거를 명의를 누구? 친구 명의로. 이 친구 명의로 뺀다는 거를 은행에 뭐를 받았다? 양해를 받고 했다. 은행 측에 뭐를 얻어서? 양해를 얻어서. 은행의 양해를 얻어서 B가 A 명의로 대출 10억 땡겼죠. 이러면 이건 뭐 한 거예요? 얘는 허수아비죠. 얘를 허수아비로 얘한테는 책임을 안 지우겠다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 책임을 안 지우고 그냥 형식상 허수아비 노릇을 얘가 하는 거야. 그럼 실제는 B랑 거래하는 거죠. 실제는. 그거를 은행에 뭐를요? 양해를 얻고 이 일을 진행을 했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허위 표시다. 이러면 이거는 양해 얻어서 하면 통정 허위 표시다. 이 명의자 책임 안 져. 얘가 실제 거래는 얘랑 하는 거지. 근데 양해를 얻고 한 게 아니라 뭐 했다? 은행이 알고만 있었다. B가 10억 빼내는 거를 예명의로 빼내죠. 예명의로 빼내는 걸 은행이 뭐 했다? 그냥 알았어요. 알고만 있었어.
알고 있었다는 거는 뭐야? 인식만 있는 거죠. 이거는 허위 표시가 아니다. 완전 다르다. B가 A 명의로, 친구 A 명의로 대출 10억을 땡기는 걸 은행에 뭘 얻으면 양해를 얻어서 진행하면 허위 표시로 무효. 양해가 아니라 뭐 알고만 있었다. 알았어요. B가 이 사람 명의로 대출 빼내는 걸 은행이 뭐라고 그랬대요? 알았어. 이랬죠. 이거는 허위 표시 아니다. 허위 표시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해 내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나 양해가 있어야 이게 통정 허위 표시로 엮을 수 있는 거지. 합의가 아니라 뭐냐면 인식만 있으면 통정 허위 표시로 엮을 수 없다. 예, 중요한 맥락이죠. 여기 두 개가 쟁점이 된 판례였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2번 정도 출제가 되셨어요. 그래서 통정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다? 통정 허위 표시에서 통정은 서로 짰다, 짜고 했다, 합의했다 이거죠. 인식이 아니라 짜고 들어가야 통정 허위 표시로 엮을 수 있다는 사실. 요건론 되셨고요. 이어서 효과론 들어갑니다. 효과. 첫째, 허위 표시는 당사자 간에는 어떻게 돼요? 언제나 무효다. 따라서 일방의 위법 행위가 있어도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물고 들어갈 수 없어요. 무슨 뜻인가요? 라고 하면 A하고 갑하고라고 매매를 했죠. 근데 이 매매가 무슨 매매? 가장매매였다. 이거 가짜였어. 이 집을 얘한테 주기로 했죠. 그런데 갑이 집을 안 주네.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안 주죠. 그때 을이 뭐라고요? 을이 갑한테 왜 안 주냐? 너 주기로 했는데 이번 달 말까지 주기로 해놓고 왜 안 줘? 을이 갑에게 뭐라고요? 손해배상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 왜? 무효기 때문에. 무효면 법률 행위가 계약이 무효면 뭐가 안 생겨요? 이 채권 채무가 애초부터 없는 거죠. 없는 거라서 을은 갑에게 뭐를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 왜? 무효면 채권 채무가 없는 거라서 없어요. 채권 채무가 처음부터 생기지 않는 거야. 왜? 무효니까. 그런데 채무불이행으로, 을이 채무불이행으로 얘기하는 건 안 되는 거지. 그래도 을은 갑이 가장매매를 해놓고 집을 안 준다. 을이 채무불이행으로 갑에게 손해배상 치고 나갈 수 없다. 오케이. 꼭 기억하십니다. 법률행위가 뭐라면? 무효라면 뭐가 없어요? 채권 채무가 없어서 결과적으로 뭐를 끌고 들어갈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거죠. 이게 무효의 굉장히 중요한 법리 중에 하나. 어떤 법률행위가 뭐라면? 무효라면 애초부터 채권 채무는 없는 것이어서 뭐 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엮을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가 여기서 생겼다. 그래서 시험엔 여러 번 나왔어요. 두 번째, 허위 표시는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되나요? 허위 표시의 무효나 명의신탁의 무효는 사회질서 위반이 아니다. 즉 103조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무효를 주장해서 상대방에게 뭐를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A가 B에게 첫 계약을 하고 이 남자가 첩에게 불륜녀 여자에게 아파트를요 집 준 거, 집 주고 외제차 사준 거는 반환 청구해요, 못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이거 집 사준 거 뭐 할 수 없다? 반환 청구 안 되죠. 왜요? 불법원인 급여니까. 첫 계약으로 준 거, 첫 번째 첫 계약으로 준 거는 불법원인 급여라서 못 찾아오는데, 그런데 A가 B에게 뭐 한 거? 가장매매로 준 거. 가장매매로 집 옮겨놓은 거 있죠. 이거는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그 매입은 찾아와요, 못 찾아와요? 뺏어올 수 있다. 야 친구 왜? 이거 매매한 거 가짜지고, 가짜니까 무효죠. 무효니까 뭐 할 수 있어?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반환 청구할 수 있지. 아니면 진정명의 회복으로 뺏어올 수 있다. 이게 가장매매가 아니라 뭐여도 명의신탁이어도 똑같다. 그래서 가장매매나 명의신탁은 뭐가 아니다? 불법원인 급여가 아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첩계약으로 준 집하고 가장매매를 준 집은 법리가 다르다. 첩계약으로 준 집은 불법 원인급여. 불법 원인급여는 결론적으로 뭐 할 수 없다? 무효로 뺏어올 수 없다. 반환 청구 안 된다 이거. 첩고되는 거죠. 첩고. 그런데 가장매매나 명의신탁으로 준 거는 불법 원인급여 아니니까 얘는 반환 청구 할 수 있다. 다르죠. 법리가 완전 이쪽하고 이쪽이 다른 거죠. 무효는 그때 달라요. 이때 무효는 첩계약 무효는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인 거고 이거는 허위 표시로 무효인 거지. 무효이지만 법리가 다르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여기 빈출 잡습니다. 요 급소하고 여기 빈출 보세요. 급소 위에 급소. 허위 표시의 무효나 명의신탁의 무효는 사회질서 위반 아니죠. 그래서 무효 주장에서 상대방에게 반환 청구 하나요 무하나요 할 수 있다. 19의 23의 정답. 또 빈출.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뭐한 거? 허위로 뭐한 것? 근저당 설정한 거. 이건 허위 표시한 거죠. 허위로 짜고 근저당 설정한 거. 이거는 반사회적 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여기 별 3개. 이게 정답이 20번 넘는 거죠. 20번 넘는다. 절대로 빠뜨리지 않을 빈출이거나 급소 지문입니다. 빈출이나 급소. 여기는 정답으로 뜬다는 거죠. 정답으로 뜨는 지문입니다. 시험장에서는 많이 아는 것보다 정답 지문을 팍 꽂아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야 시간을 빨리 세이브할 수 있어요. 왜요? 정답을 골라내면 내가 만약에 2번을 읽었는데 2번이 정답이야. 허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거는 반사회적 행위다? 그럼 틀린 거죠. 이게 정답인 거지. 그러면 나머지는요? 안 읽었고 패스해도 되죠. 시간 세이브가 뭐 엄청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지문이 엄청나게 시험에서는 위력을 발휘하는데 그게 바로 급소 내지 빈출이다. 제가 지문 적어놓은 거예요. 정답하고 직결된 논점들이다. 이 부분은 2번, 3번 반복 작업이 필수로 들어가줘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제3자 관계. 허위 표시 무효는 누구한테요? 선의 3자에게 대항 못하죠. 이때 제3자란 뭐를 말하죠? 허위 표시의 외형이죠. 외형은 허위 등기나 허위 채권이죠. 이걸 쉽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가라등기죠. 가라등기나 가라채권이죠. 가라등기나 가라채권을 믿고 실질적으로 뭐 한 사람?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 이를 제3자라고 그런다. 여기서 보시면 갑이 집을 등기를 가장매매로 옮겨놨죠. 이 등기 믿고요. 이 등기 가라등기 믿고 집 매매한 사람, 가압류한 사람. 얘가 제3자다. 이때 첫 번째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된다. 추정되죠. 선의로 모른 걸로. 그래서 제3자 스스로 입증할 책임 없다. 제3자 스스로 입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선의 추정해 주니까. 그래서 무효를 주장하는 누가? 가장 양도인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된다. 19, 23, 25. 두 번째 급소죠. 정답 질문입니다.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뭔가요? 라고 하면 첫째, 선의면 족하고 선의면 되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다. 별표. 선의면 돼요. 선의면. 따라서 니은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된다. 탈락. 간평사 2015 중개사 22. 제3자가 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 함정이죠. 선의인데 과실이 있죠. 그러면 취득할 수 없든가요? 있든가요? 없다. 탈락이죠. 선의면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유효하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는 세 가지가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시험에 다 나왔었죠. 다. 그래서 급소예요. 어느 하나만, 셋 중에 하나만 정리하면 마무리하다 마른 거예요. 세 개 다 정리하실 것. 제3자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면 족하고 무과실은 요건이 아니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이어야 해요. 그러면 탈락이고요. 선의면 그래서 뭐가 있어도 과실이 있어도 취득합니다. 오케이. 세 가지다. 이때 허위 표시의 제3자는 제3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고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있죠. 해당되는 자는 너무너무 많다. 볼까요? 이거 3번에 쌍괄호 3번. 쌍괄호 2번은 빈출이니까 좀 이따 보시게요. 쌍괄호 3번 먼저. 제3자에 해당하는 자 있죠? 가장을 뭐라고 그래요?
가라 전세권. 그럼 전세권이 가라죠. 가라 전세권부 전세금 반환 채권. 이건 이게 전세권이 가라면 채권도 뭐야? 이게 10억 있어도 이것도 가라죠. 이 채권, 가라 채권을 뭐 한 사람? 가압류했어. 그럼 뭐를 믿은 거야? 가라 전세 믿고 가압류한 거. 얘가 제3자네. 이번은요. 가라 전세권, 가장 전세권에 뭐 한 사람? 근저당. 근저당을 잡은 은행. 얘도 제3자. 뭘 믿은 거야? 전세권 가라 믿고 대출해 준 거지. 그 다음 가장소비재 대주가 파산 선고 받았을 때 누구? 파산관제인. 이렇게요. 이 신협이 부도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한 거죠? B한테 돈을 빌려준 것처럼 가장채권을 만들었다. 이렇게 50억을 꿔준 것처럼 외형이죠. 이 채권이 가라죠. 그래서 파산이 되면 이거 관리를 누가요? 파산재단에 관한 총체적인 중심적인 관리 역할은 파산관제인이 한다. 이 사람은 이 가장 채권에 대해서 독립적인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라서 제3자다. 허위표시의 제3자. 이때 이 파산관제인의 선의악의는 뭘로 판정한다? 파산채권자. 파산채권자 전부가 악의가 아니면 선의로 된다 이거죠. 우리 판례 입장. 그래서 파산채권자가 일부는 선의, 만약 이게 100명이면 100명 중에 70명은 선의, 30명은 악의, 일부는 악의. 이러면 우리 대법원 입장은 뭐예요? 모두가 100명 모두가 악의가 아니면 선의로 돼요. 그래서 70명은 선의, 30명은 악의. 그럼 어떻게 돼요? 선의로 추정한다.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파산관제인의 선의 악의 여부는 파산채권자 모두죠. 모두가 기준이다. 모두가. 그래 일부 선의 일부 악이면 뭘로? 선의로 추정한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 여기 시험 문제. 이런 것들은 다 제3자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그러면 제3자에 뭐 하자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 거. 이거를 확실하게 뽀개고 간다. 첫 번째, 가장 양수인에 두고 상속인. 상속인은 양수인하고 거래를 한 적이 없어요. A하고 B하고 가장 매매했죠. 가장 매매. 이때 가장 양도인, 가장 양수인. 집이 이쪽으로 등기가 넘어왔죠. 이걸 믿고요. 이걸 믿고 새로 거래를 해야 제3자인데 C가 어떻게 했어요? B가 사망해서 그냥 물려받았죠. 그러면 C는 B하고 거래를 한 게 없죠. 그래서 제3자가 아니다. 상속인 내지 포괄승계. 그럼 상속인이 선이면 보호해요. 보호되지 않아요. 제3자가 아니니까.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에 두고 수익자는 낙약자랑 거래를 한 게 없죠. 그래서 제3자 아니죠. 그 다음 대리인이 상대방과 허위 표시했을 때 누구? 본인은 새로운 외형을 믿고 거래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제3자 아니고. 그 다음 채권 가장 양도시 변제전 누구? 채무자. 그래서 네 사람이죠. 상수가 본체 만체한다고 그랬어요. 상수가 본체 만체한 자. 네 사람은 제3자가 아니다. 여기 별표. 빈출입니다. 작년에는 이게 정답이었죠. 이거 정답으로 여러 번 나왔던 거 4개 꼭 기억합니다. 4개. 5번은 뭔가요? 가장 양수인에 대한 일반 채권자로서 목적물을 뭐하기 전? 압류하기 전이면 그림으로 도해를 해드리면 이런 구조로 이해가 됩니다. 볼까요? A와 B가 집을 부도 맞기 직전에 A가 집을요. 부도 직전에 집을 친구에게 가장매매로 집을 옮겨 놓습니다. 이렇게. 야 친구야 빨리 와. 왜 이 집 등기 네 앞으로 옮겨놔. 왜? 나 집 압류 들어올 것 같아 다음 주에. 그래서 등기 이전이 오늘 이루어졌습니다. 급하게. 됐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B가 어때요? 주식에 미치고 비트코인에 미쳐가지고 얘가 빚이 너무 많은 거지. 30억이나 빚을 있는 거지. 그죠? C라고 하는 누가요? 돈 꿔준 채권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일반 채권자입니다. 일반 채권자. 일반 채권자들 너무 많아요. 여기요. 얘가 돈 빌린 거죠. 누구한테? C한테. 빚덩어리야 빚덩어리. 그걸 모르고 얘가 집을 일로 등기 옮겨준 거지. 그러면 이 채권자들이
등기라고 하는 외형이죠. 이 외형. 이게 누구 거라고 믿어요? C는 B 거라고 믿죠. 실제는 A 건데 B 거라고 믿고 여기다 어떻게 하면 가압류를 걸면, 이 등기 믿고 뭐 하면 가압류를 걸면 얘네들은 제3자로 돼요. 이 외형을 믿고 거래한 거니까. 그런데 압류하기 전이야. 압류했어요? 압류 전이에요? 압류를 들어가기 전이죠. 압류 들어가기 전에는 이 외형이에요. 외형에 대해서 거래가 아직 없죠. 그래서 제3자 아닌 거야. 압류 전. 압류 전 누구요? 일반 채권자. 이렇게. 압류 들어가기 전 일반 채권자는 제3자 아니다. 오케이. 상수가 본체 만체.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상수가 본체 만체. 그죠? 뭐 하기 전? 압류 전. 상수가 본체 만체예요. 왜 본체 만체예요? 압류 전이니까. 이거 압류하기 전이잖아. 압류했니? 안 했지? 그럼 너 제3자 아니다. 네가 뭐 하면 돈 받으려고 이 집에다 압류를 걸면, 압류나 가압류 걸면 제3자고, 압류 안 들어가면 제3자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제3자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 논점까지 끝내게 해버렸습니다. 이어서 은닉행위죠. 은닉행위하고 구별 문제 잠깐 간결하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은닉행위. 갑소유 건물을 실제는 증여인데 가장매매로 을에게 등기를 옮겨놓는 거죠. 이때 증여는 유효죠. 실제 한 거니까. 매매는 가짜니까 무효다. 증여는 유효, 매매는 가짜라서 무효. 이때 을 명의의 등기는 유효다. 왜? 증여로 준 거니까. 증여로 실제로 준 거니까 유효죠. 이때 갑은 을의 등기를 뭐 할 수 없다. 말소할 수 없고, 을이 3자에게 양도했어도 갑은 병의 등기를 선악불문하고 말소할 수 없다. 여기 별표. 그래서 이 4번의 은닉행위 사례는 이렇게 적으면 될 거예요. 갑이 을에게 증여인데 뭐처럼 가장매매로, 세금 때문에 증여세가 너무 나오니까 가장매매로 등기를 일로 옮겨놓은 거죠. 등기를. 이거는 무효, 유효? 유효다. 유효지. 왜 유효다? 증여로 준 거니까 이거 유효다. 소유권 갑이 못 뺏어온다. 이거 못 찾아오죠. 그럼 이건 을 거가 된 거죠. 을이 누구한테요? 병에게 팔면. 을이 병에게 팔면 을은 자기 거를 해. 자기 빌라를 병에게 파는 거니까 병은 선의해야 돼요. 선악 관계없어요. 선악 관계없이 유효하게 먹는다. 그래서 갑은 을에게도 뺏어올 수 없고 병에게도 뺏어올 수 없다. 그냥 병 거다 이거. 이게 은닉행위라는 것. 자, 그래서 가장매매와 은닉행위가 완전히 이렇게 결론에서 다르다. 됐죠? 네. 이래서 이번 시간 비진입 표시와 호입 표시에 관한 중요 논점 그리고 법리까지 깔끔하게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자신 있게 끝내게 하시기 바랍니다. 사례 문제 정리하시고, 두 번째 은닉행위예요. 은닉행위 정리 끝내시고, 마지막 제3자 아닌 거. 제3자 아닌 애들 상수가 본체 많지 않아요. 왜요? 압류전이라서. 이래서 제3자까지 완결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쉬었다 갑니다.